다음은 연파 육묘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파는 파종 시기인데요. 파종이 빠른 경우에는 당연히 육묘 일수를 늘리는 것이고요. 파종이 조금 늦었을 경우에는 좀 앞당긴다는 것이고요. 묘에 연파묘에 적당한 굵기는 6.0에서 7.5mm, 볼펜 하나 정도의 굵기가 적당하다 것이고요. 파종 시기입니다. 연파를 봄밭에 심고 나서 연파의 뿌리가 토양에 접촉을 해서 활착되는데 까지 걸리는 기간은 약 20일에서 30일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연파 활착할 때 적정 기온은 약 15도씨 정도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10월부터 11월까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까지 기온을 보게 된다면은 16도, 15도씨 내외 평균 기온이 이렇게 유지되죠. 바로 이 시기에 연파가 활착되는 적정한 온도가 유지되는 시기에 연파를 심어야 된다는 것이죠. 11월 10일 이후에 심는 연파는 11월 10일 이후에는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활착 기간이 길어지고 그만큼 온전한 연파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 정도 사이, 15일, 늦어도 15일 정도 사이에 연파를 심기 위해서는 육묘 기간을 약 40일 정도 감안했었을 때 파종 적기는 역산하게 되면은 9월 5일부터 10일 정도 사이가 되겠죠. 다음은 파종 방법입니다. 농가 여러분들은 노지 육묘, 흩어뿌림 많이 하시죠. 흩어뿌림 하시고 또한 절반 정도는 플러그 트레이 육묘, 상자 육묘를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이렇게 육묘를 하실 때 복토를 하시는데요. 톱밥을 이용해서 많이들 하시고 복토의 두께, 톱밥의 두께를 0.5cm 이상 이렇게 깊게 했었을 경우는 스페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기도 한다. 주의를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판의 설치입니다. 모판은 파속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곳, 연적장애로 인해서 각종 병해충이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하고 비역 환경도 당연히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고 햇볕이 바른 양지 바른 곳으로 선택해서 모판을 설치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모판에는 대부분 농가들이 태양열 소독 많이 하시죠. 반드시 하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태양열 소독의 방법인데요. 태양열 소독을 하는 것은 토양 속에 잔존해 있는 각종 병해충의 밀도를 경감시키고 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농가 여러분께서는 모판에다 하시기도 하고 또 아울러서 봄밭에다가도 2년 내지 3년 주기로 이렇게 태양열 소독 혹은 토양 소독을 하시죠. 하지만 내가 태양열 소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농가 여러분들께서 적당한 절차, 태양 소독의 절차와 방법을 준수했는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열 소독의 방법은 한낮 기온이 가장 뜨거운 시기인 7월 달인 8월 달에, 7월 달 내지 8월 달에 퇴비와 석회, 비료 등을 넣은 다음에 토양에다가 물을 주고요. 투명 비닐로, 백색 비닐로 밀봉을 해서 공기가 통하지 않게 밀봉을 해서 태양열에 의해서 소독이 될 수 있도록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소독을 했었을 때 각종 병해충 발병률을 줄일 수가 있고 제대로 된 태양열 소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때 퇴비나 석회 대신 대부분 농가들은 다조met 잎제, 다사미드라 불리는 다조met 잎제와 석회 질소를 사용하시죠. 그래서 그런데 농가분들은 대부분 정식 10월 20일 정도에 정식을 한다 치면은 10월 상순경에 2주 내지 3주 정도 태양열 소독을 하시면서 바사미드를 넣고 태양열 소독을 하시고요. 무공 비닐이 아닌 유공 비닐, 구멍이 뚫어진 비닐 위에다가 이렇게 그다 잎제를 좀 뿌리고 난 소독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했었을 때는 제대로 된 태양열 소독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낮 기온이 가장 뜨거운 시기 7, 8월 달에 태양열에 의해서 소독이 될 수 있게끔 다조met 잎제를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밀봉을 잘해서 물을 잘 줘서 충분하게 그 농약의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태양열 소독을 잘하게 됐었을 때는 잔로병 및 각종 병해충, 녹균병 및 잎마름병을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방까지는 안 되더라도 병해충의 밀도를 줄여서, 그래서 태양열 소독이 맞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더라도 병해충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 체계를 갖춰서 방제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요. 다음은 상자 육묘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러그 트레이 육묘, 상자 육묘를 하는 것은 균일한 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묘가 균일하게 나오기 때문에
분구와 추대가 적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종자가 적게 들어가죠. 우리가 노지육묘 서터뿌림을 했었을 때는 우리가 뭐 보면은 뭐 3캔 내지 4캔, 3캔 정도 이렇게 들어갑니다만은 300평당이요. 하지만 우리가 뭐 플러그 트레이 육묘, 상자육묘를 했었을 때는 1캔 정도로 2캔 정도로 종자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상자육묘는 이 트레이 값을 아낄 수 있겠습니다만은 문제는 단점은 트레이 값이 비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 단점이고, 또한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 트레이 육묘는 우리가 흩어뿌림, 노지 육묘에 비해서 습해 피해가 조금 더 많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러그 트레이 육묘는 종자량이 4데시리터, 2캔 정도 소요되는 것과 묘사 면적이 적게 이렇게 들어가죠. 하지만 노지 육묘, 흩어뿌림은 3캔 들어가고요. 이렇게 비효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플러그 트레이 육묘 하는 방법들은 상토에 물을 뿌리고 충진해서 종자를 파종하는 식으로 하고요. 대부분 종자 파종은 최근 들어서는 기계정식 하신 분들은 파종기를 이용해서 하시고, 또한 무한 농협이나 일로 농협 같은 데 가면은 파종 대행 작업을 해주죠. 그래서 한 장당 900원에서 1,000원 정도 이렇게 파종 대행을 해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육묘 시스템에 의한 파종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우리 농가분들이 이 간이 파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파종하기도 하고, 직접 손으로 하신 분들은 드물죠, 요즘에는. 그래서 간이 파종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종자를 흡입해서 거꾸로 뒤집어 놓으면 종자 떨어져서 이렇게 복토하는 장면입니다. 상자 쌓기입니다. 그래서 파종 후에 상자 쌓기를 하면은 발화율을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상자 쌓기를 하지 않고 육묘상 위에 바로 두둑이에 치상하시는 분들도, 돌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플러그 트레이 육묘를 하실 경우에는 상자 쌓기를 반드시 해라. 방법은 팔레트를 놓은 뒤에 육묘 트레이를 수직으로 흑제하고 비닐로 밀봉해서 또 보온 덮개를 덮어서 온도를 좀 유지시켜 주시고요. 약 3일 정도 보관을 했었을 때 발화율을 높일 수 있다, 결주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상자 쌓기를 약 3일 정도 했었을 때 발화율이 가장 높았다라는 그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자 쌓기 하단 부위 1층, 2층 부위에는 물이 몰리기 때문에 습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팔레트를 반드시 깔고 상자 쌓기를 해야 되겠죠. 상자 쌓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플러그 트레이는 이제 묘상 두둑을 설계하시고 배수로는 깊게 이렇게 파시고요. 밑거름과 토양살충제를 살포합니다. 모판을 놓고 난 다음에 대부분 농가들이 이렇게 차광막을 덮습니다. 하지만 차광막을 덮는 이유는 발화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차광막을 덮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백화묘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덮는데, 최근 들어서는 차광막을 덮는 것보다 일라이트 부직포 같은 걸 덮어서 가을철에 집중호우를 대비해서 비를 맞지 않게 관리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는 농가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육묘를 실패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차광막을 덮어서는 물을 차단하기 어렵죠. 비를 차단하기 어렵죠. 부직포를 싹이 나오기 전까지 덮어서, 그래서 싹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열고, 또 옆에 두었다가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다시 덮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셔야 건전한 묘를 생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둑의 설계 시에는 두둑의 상부 표면은 반드시 가늘게 파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되면은 비료나 물이 몰리게 되어서 각종 병해충의 원상이 될 수가 있다, 습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은 파종 후 복토입니다. 대부분 톱밥을 많이 이용하시죠. 톱밥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껍게 깔았을 경우에는 습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한 그 위에 테이블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테이블을 삽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냄새나는 미숙 테이블을 사용했었을 경우에는 고자리 파리가 유인될 수가 있다,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되고요. 테이블도 약간 거친 용도의 상토, 테이블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또한 이렇게 상토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죠. 밑에 사진에서 보시면은 볏짚을 덮은 경우도 있는데요. 볏짚은 절대로 해서는 수분 조절이 어렵죠. 다음은 양파 묘 기르기 일수입니다. 그래서 양파 육묘 일수는 45일이 적정 일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일 이상부터는 묘에 노화가 진행된다는 것이죠. 묘가 육묘 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뿌리는 많아지고 잎면적이 많아지고 무성해지고 줄기는 두꺼워지겠죠. 하지만 뿌리는 노화되기 때문에 활착,
뿌리 내림이 늦어지고 수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5일 정도 묘를 해야 가장 건강한 묘를 만들 수가 있고 활착 기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량도 그렇고 분구도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기계 정식 육묘하신 분들은 셀 형태 유지를 위해서 정식기에 심기 하기 위해서 60일 이상, 65일까지 육묘를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육묘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묘가 노화되고 거기에 부패가 일어남으로 해서 건부병, 마른 썩은병 같은 병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약간 문제시가 되고 있는데 적정 육묘일수는 40일 정도가 가장 최적의 육묘 기간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모판에 이제 거름 주는 양입니다. 노지 파종하셨을 때는 밑거름으로 적당량을 주시고 파종을 하시고요. 플래그 트레이 육묘하실 때는 플래그 상자 육묘에 들어간 충진이 되는 상토의 비료 지속 기간이 짧기 때문에 약 20일 정도면 없어지기 때문에 생육 상태를 봐가면서 생육이 불량하다, 노래지다, 이 끝이 조금씩 마른다 한다면은 질소질비를 이용해서 요소 0.5% 정도를 물비료를 만들어서 주시는 게 좋다. 그 외에 영양제를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요소로도 충분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식 하루 이틀 전에 제1인산소다, 물에 잘 녹는 인산질 비료죠. 그래서 제1인산소다 또는 과인산석회, 과석을 물에 녹여서 주게 되면은 뿌리 내림이 촉진되고 생육이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좀 유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판의 모 기르기, 물 관리입니다. 그래서 연파 육묘 초기에는 모가 어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건조와 습해에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조에 취약하기 때문에 파종 직후에는 하루에 본잎이 1~2미 정도 나왔었을 때는 하루에 2번씩 물을 준다는 것이죠. 조금씩 나눠서요. 하지만 과유불급입니다. 너무 많은 것은 하지 않으니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스프링클을 돌리면서 3시간, 4시간씩 돌리시는 분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물병으로, 습해로 인해서 피해를 보신 분들이 상당수 계시는데요. 절대 많은 양의 물은 오히려 육묘를 망친다는 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제초제는 없죠. 육묘 전용 제초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묘상에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모잘록병인데요. 양파를 파종한 후에 약 2주 정도 지났었을 때 9월 한 20일 정도 경에 밑둥이 이렇게 잘록해지고 잎끝이 마르고 잎이 쓰러지고 그리고 묘선 전체가 이렇게 폭탄 맞은 것처럼 이렇게 변하는 증상, 이게 바로 모잘록병입니다. 모잘록병의 원인은 비가 오거나 너무 많은 양의 물을 줬었을 때 발생하죠. 태양 속에 들어있는 푸사름균, 균이 침투해서 모잘록병을 일으킵니다. 모잘록병은 발생 시기가 번엽이 1개 내지 2개 정도 이렇게 나왔었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는 언제 될까요? 방제는 예방적 방제는 잎이 나오기 전에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방제 약제를 살포하실 때는 파종 직후에 해야 된다. 싹이 나오기 전에. 그래서 모잘록병, 우리 잎꽃병 약은 싹에다 하는 것이 아니죠. 잎에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토에다 하는 것이죠. 토양에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잘록병 약은 파종 직후에 했었을 때 병 발생이 적었고 이렇게 잎이 나왔었을 때 처리를 하면, 약보 처리를 하면은 잎꽃병이 발생한다라는 것이죠. 다음은 묘상 잎마름 증상입니다. 작년 한 해에도 작년 가을철에 집중 후 가을 장마로 인해서 육묘에 실패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묘상이 잎마름 증상이 노래지고 잎마름 증상이 나오면은 원인은 그겁니다. 습해 피해입니다. 대개 이제 파종 후 약 30일 정도 지났었을 때 이런 잎마름 증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묘상은 배수로를 깊게 조성해야 된다는 것이죠. 깊게 조성하시고요. 또한 두둑의 중간중간을 끊어서 물기를 좀 내주라 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습해이기 때문에 아까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골에 비닐이나 부직포를 깔아놓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덮어주는 노력을 기꺼이 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아서 육묘 실패하신 분들이 상당수 계십니다. 그래서 하우스 내에서 육묘가 되지 않을 바에는 노지에서 내가 묘를 키우겠다 한다면은 비닐을 덮어주는 이런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묘상 잎마름 증상은 또한 잎을 자른 후에 이 상처 부위로 물을 줬었을 때 피해가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잎을 자른 후에는 전엽기 잎 자르는 작업을 한 이후에는 하루 정도 상처가 치유된 이후에 물을 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생육이 안 좋다 보니까 농약을 살포하십니다. 잎마름병 병균이 검출되기도 합니다만은 이 기본적으로 습해인데 뿌리 기능이 좋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영양제를 살포하시는데 영양제하고 농약하고 같이 혼용으로 살포하셔서
약해를 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약해를. 그래서 더욱더 증상이 심해지는 것이죠. 약해로 뭐 이렇게 영양제와 농약이 뭐 이렇게 혼용이 가능한 그런 농약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 궁합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주실 때는 따로따로 영양제 따로 아니면 또 요소 따로 농약 따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묘상 습해 증상에 면에서 지대가 낮은 곳, 물빠짐이 낮은 곳은 노랗게 변하고 이 끝이 다르죠. 그래서 노랗게 변하는 묘를 뜯어보면은 이 밑둥 부위가 이렇게 까맣게 썩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드름병의 일종인데요.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약을 뿌려도 회복이 되지 않죠. 이런 증상이 나온 것들을 봄밭에 심었었을 때는 2차적으로 녹균병이나 잎마름병, 시드름병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묘사에 나오는 병 중에 충 중에 이제 고자리 파리가 가장 문제시 되는 거죠. 예방적 방제가 필요하다. 양파를 심기 전에 토양에다가 입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난 다음에는 그 부위를 비닐을 걷어내고 물량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영농의 실천 대부분의 문제는 배수 불량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었을 때 문제 생기는 것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파 묘상이 노랗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습해다, 배수로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서리발 피해, 봄밭에 나가서 양파를 심은 다음에 토양이 습하게 되면은 토양이 얼면서 부풀어 오르죠. 부풀어 오르면은 양파를 토해내게 됩니다. 이게 서리발 피해죠. 습해도 월동 후에 3월 달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이틀 이상 비가 50mm 정도 오면은 양파는 습해 피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뿌리가 고사하게 되고 뿌리가 가해를 받게 되면 검게 변하게 되면은 뭐 갈색으로 변하게 되면은 잎이 마르게 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2차적으로 다른 병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토양 속에 들어있는 퇴비나 비료 성분들이 흘러나와서 빗물이 흘러나와서 이게 배수로가 정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염농도가 염이 이렇게 흘러나오게 된다면 뿌리를 가해해서 뿌리를 또 일차적인 문제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는 실천해야 될 세 번의 어떤 시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식 전에 우리가 로타리제를 하기 전에 좀 깊게 도둑을 살기 하기 전에 깊게 해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시고, 또 월동 후에 3월 달쯤에는 토양이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흙이 좀 메워지기 때문에 3월 달쯤에 다시 또 이렇게 배수로 좀 정비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는 4월 상순경에 관리기를 이용해서 배수로 정비를 하실 때에 비닐 위로 흙이 날개를 좀 펴서요. 관리기 날개를 좀 펴서 비닐 위로 흙이 펼쳐지도록 이렇게 관리기를 이용해서 배수 정비를 좀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둑이로 비닐 위로 흙을 펼쳤을 때 땅속 지온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 것이고 잡체 발생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몽타면에 계시는 농가 우리 기기정식 단지인데요. 매년 3월 상순경에 관리기를 이용해서 복토 작업을 합니다. 비닐 위로 복토 작업. 이렇게 했었을 때는 땅속 지온을 떨어뜨리고 구가 비대할 수 있는 저온인 약 중만생 경우에 있어서는 약 20도씨 전후로 이렇게 지온을 떨치고, 또한 피복을 함으로 인해서 잡초 발생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은 이게 실천이 되지 않고 있는데 경산도 지역이나 일부 해남, 강진 이쪽에서도 흙덮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안 하고 있죠. 대부분 농가들이 안 하죠. 힘들다라는 이유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양파, 중만생 양파 구비대 저온은 20도 정도다. 이 시기에 이 지온을 4월달, 5월달 되면은 온도가 20도, 25도 이상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지온을 떨치기 위해서는 흙덮개 작업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